자,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뭐냐면 매우 중요한 효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가능하다? 충전. 충전. 차중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충전이 가능한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충전이 가능한 걸 이렇게 세콘다리 셀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2차 전지. 그래서 저 세콘다리 셀이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인데, 다른 배터리들에 비해서 충전 속도가 뭐 꽤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전 속도가 빠른 게 왜 중요하겠어요? 바로 일상생활의 편리성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전기 자동차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전 과정이, 그러니까 충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아까 여기 1번 제목이 뭐였냐면, 방전이었거든, 방전.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외부로 보낸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전의 반대말, 그 반대 과정. 그것이 지금의 충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방전 과정의 반대 과정이니까 아까 방전 과정에서 벌어졌던 어떤 화학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리튬이 뭐 빠져나온다는 둥, 아니면 뭐 코발트 4가가 코발트 3가가 된다는 둥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거꾸로 일어나고, 그 거꾸로 일어나는 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자, 아까 방전 과정은 이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면 리튬이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경향성보다 이 코발트 4가가 3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가능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튬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알자로 보면 코발트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된 거거든요. 코발트 4가가 정전기적 인력이 크기 때문에 그 정전기적 인력을 활용해서 리튬에 있는 전자가 결국 간접적으로 코발트 4가로 전달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전자 이동만큼의 전기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했던 거다, 이런 거지.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충전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충전은 인간이 강제적으로 억지로 시키는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강제적으로 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외부 전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휴대전화 충전할 때 저기 콘센트에다 푹 꽂아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외부 전원이 있어야 강제적으로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외부 전원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여기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원리적인 설명도 드리겠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세요. 원리 당연히 설명드리겠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 그래야 이제 빨리 답하지. 바로 원래 플러스 극이 있죠. 원래 플러스 극. 거기에 다시 또 플러스 극을 연결해. 알겠죠? 원래 플러스 극에 다시 플러스 극을 연결해. 그럼 당연히 반대는 뭐 있어? 반대는 반대지. 원래 마이너스 극에 다시 마이너스 극 연결해.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플러스에 플러스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연결하라, 이런 얘기예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외우면 된단 말이지. 그럼 이건 여기서만 그러겠어? 모든 2차 전지에서 다 그러겠어? 모든 2차 전지에서 다 저러는 거야. 알겠죠? 예? 동의하겠죠? 동의 무슨 의심하는 거 아니죠? 표정이 뭔가 의심 있는 소리인 것 같은데.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외부 전원을 어떻게 연결해라? 요렇게. 에이, 에이, 에이. 요렇게 연결을 하라,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디가 플러스 극이야? 요쪽이 플러스 극이야. 요쪽이 마이너스 극이야. 이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잘 봐. 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은 내가 아까 방전 과정에서 지우지 않은 건데, 요 코발트 리튬 쪽에서 어떻게 됐어요?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전자가 소모되는 플러스 극이었죠.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마이너스 극으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플러스 극을 연결했지. 플러스 극을 연결해 버리는 순간 이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의 역할은 뭐예요?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외부의 플러스 전원의 뜻은 무조건 역할이 하나밖에 없어요. 짜잔. 바로 강제적으로 자유전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물질들로부터 전자를 쪽쪽 뽑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그냥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의 역할입니다.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오, 그럼 잘 봐. 강제적으로 전자가 뽑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산화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야, 환원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야. 전자가 뽑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뭔지 몰라도 산화 반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환원 반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바로 여기서 산화 반응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산화 반응이 진행되는 전극을 무슨 전극이라고 하죠? 산화 반응이 진행되는 전극을 우리가 에노드라고 하는 거죠. 에노드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오, 그럼 잘 봐요. 아까 여기는 캐소드였죠. 뭐 할 때? 방전 과정에서. 아시겠어요? 방전 과정에서의 캐소드가 충전 과정에서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에노드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강제적인 외부의 플러스 극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얘기했던 방전 과정에 역반응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면 어떤 코발트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자유전자 하나가 짠 하고 뺑 하고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코발트 4가가 자유전자가 뽑혀 나오는 강제적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코발트 3가가 뭐로 바뀌겠어요? 코발트 4가로 바뀌는 거지. 뭐 뭔지 아시겠죠? 오, 그러면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 극,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뭐예요?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 역할은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강제적으로 자유전자를 공급하는 거겠죠. 즉, 이 녀석의 물리적인 힘으로 전자를 확 밀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뽑혀 나온 전자가 여기에 있는 이 외부 전원의 전위차에 따라 반대쪽 전극으로 왱 이렇게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리튬 이 층간 삽입되어 있는 이 흑연층은 자유전자가 넘쳐나니까 여기서는 산화 반응이 돼야 되겠어요? 환원 반응이 돼야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강제적인 환원 반응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환원 반응을 영어로 캐소드. 그래서 앞서 방전 과정에서 에노드였던 것이 충전 과정에서는 캐소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충만하겠죠. 그러면 이 유기용액 중에 있었던 이 구경꾼 이온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전기적 인력에 끌려가지고 얍 하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얍 하고 이동을 하면서 요놈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다시 리튬 중성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앞서 방전 과정에서 환원 전극이었던 리튬 코발트 전극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극을 연결해야 되고, 앞서 방전 과정에서 산화 전극이었던 이 리튬 흑연 전극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서 한참 내비둬야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은 전하량 보존이라고 하는 건 안 지킬 때도 있어요. 전하량 보존이라고 하는 건 매 순간 지켜져야 돼요. 전하량 보존은 매 순간 지켜져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코발트 3가가 전자를 빼앗겨서 코발트 4가가 되면 여기에서의 전하량 보존을 위해서 여기 머물러 있었던 리튬 양이온이 다시 전해질 수용액 쪽으로 뽕 하고 빠져들어 와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리튬 이온 2개가 얍 하고 이동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되면 여기 있는 전해질 용액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량 보존이 또 고스란히 만족하게 되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구동되는 것이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요게 구동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포인트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리튬이 전자를 잃으면서 자유전자를 만들고 그게 반대쪽 전극을 가서 기본적으로 코발트 4가를 3가로 환원시킨다. 그게 가장 기본 포인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다시 충전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앞선 플러스 극에서 극에다가 외부 플러스 극을 다시 연결을 해서 그 산화 환원 반응과 환원 반응을 거꾸로 진행시켜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시겠죠? 그리고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 나오면 무조건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서울대 교수들도 카이스트 교수들 이거 다 물었어요. 이따가 카이스트 문제 보여드릴 건데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 네 번째 물 들어가면 좆됩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물 들어가면 좆대.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무조건 나와. 무조건. 알겠죠? 무조건 나와. 자, 왜냐? 첫 번째 1. 첫 번째 1. 물은 얘가 전기화학적으로 환원이 상대적으로 잘 되는 편입니다. 환원이 잘 되는 편입니다. 또 이게 또 방전 과정에서는 이게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특별히 충전 과정 속에서 물의 환원이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렇게. 자, 물이 환원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특별히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식이냐? 이런 식입니다. 자, H2O입니다. H2O. 얘가 짜잔. 짜잔. 아니 하나만 할까? 짜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맹그러질까요? 재성아. 자, 뭐가 만들어지냐면 수소로부터 뭐가 유도가 되냐면 수소 기체가 유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응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반응식이라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싶다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외워야 돼. 만약에 화학을 심층을 치고 싶다면 이건 외워야 되겠죠? 입시에서 엄청나게 잘 나와. 자, 바로 물이 전자를 받아들여서 환원이 되면 수소기체와 동시에 OH- 이온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뭐 뜻인지 알겠죠? OH-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뭘 한번 맞춰볼까요? 질량 보존을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다른 건 됐고 그냥 여기는 수소기체 앞에다가 짜잔 2분의 1 써주면 완성입니다. 뭔말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오! 그러면 이때
얘는 어디서 오닐까요? 얘는 어디서 오닐까요? 쟤는 어디서 오닐까요? 쟤 왜? 예? 왜? 아니, 휴일에 담임쌤한테 전화 올 일이 있나요? 세특 마무리. 자, 어쨌건 얘 어디서 온 애인가요? 어디서 온 거예요? 얘 어디서 온 애냐면 바로 코발트 삼가가 다시 산화가 되면서 나온 전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마이너스 극, 무슨 말 되겠어요? 외부의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온 전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약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H2O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H2O가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전달되는 강제적인 전자가 이쪽이랑 반응을 할 수가 있다고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 마이너스가 얘랑 반응을 하면 보시다시피 여기서 H2 기체가 발생 가능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물이 포함되어 버리면 의도치 않게 전자 혹은 전류가 의도치 않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뭐냐면은 흑연층, 그래서 이런 식의 반응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흑연층으로 리튬 플러스 이온이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잘 보세요. 이 자유전자가 이리 와야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려가지고 얘가 이리 올 거 아니야. 얘가 이리 와가지고는 반응을 해가지고 다시 리튬 중성으로 돌아가겠지. 근데 이 자유전자가 리튬이랑 반응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껴있을 수 있는 물이랑 반응을 해버리면 반응해서 전자가 없어지잖아. 반응해서 전자가 없어지잖아. 없어지고 그냥 수용액 중에 뭐도 같이 만들어져. 수소기체뿐 아니라 OH-도 만들어지지. 그러면 수용액 중에 뭐가 만들어지겠어? OH-가 만들어진 채로 여기서 자연스레 전하량 보존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돌아갈 이유가 있어, 없어?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충전이 완성이 돼도 이 층간 삽입돼 있을 층에 리튬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리튬이 비게 된다는 얘기야? 비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 리튬이 가득 차 있어야 충전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뿜뿜뿜 나오고 자유전자도 뿜뿜뿜 만들어질 텐데, 이런 식의 충전 과정 속에서 물이 혼입돼서 리튬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충전이 완성이 되어도 방전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돌아갈 수 없게 되면 다시 방전 과정의 효율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화학적으로 물이 들어갔을 때 특히나 충전 과정에서 다시 잘 보면 이게 언제 위험하다고요? 언제? 이런 식의 충전 과정에서 위험한 거야. 충전 과정에서 하겠죠? 충전. 그래서 위험한 거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반응식을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어떻게 인식해도 되냐면 요렇게. 자, 위에 지운다. 지운다. 2, 4. 이게 알칼리 금속은 원래 H2O와의 반응성이 어떻죠? 엄청나죠. 그래서 뭐 리튬 정도만 해도 좀 나쁘진 뭐 이렇게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그 소듐, 포타슘 같은 경우는 물에 넣으면 막 펑 불나면서 막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알칼리 금속이 물하고 반응성이 매우 큰 편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알칼리 금속은 원래 이렇게 양이온이 잘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극에서 H2O가 환원이 잘 되니까 이 두 개를 만약에 더했다 치자. 이 두 개를 더했다 치자. 그럼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리튬이 물이랑 반응을 해서 리튬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온을 만들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이런 반응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화학적으로는 이건데 그냥 마치 그 알자로 쓰면 그냥 리튬이 층간 삽입이 돼야 될 리튬이 물이랑 바로 반응을 해버리면서 LiOH가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은 그냥 단순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왜 아주 위험할 수 있느냐? 뭐가 만들어져요? 요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죠. 이 수소 기체가 밀폐된 공간 속에서 산소 기체랑 만나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되면서 펑! 무슨 말이겠죠? 터질 수 있습니다.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떠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노트북 같은 걸 사용할 때 갑자기 배터리 효율이 확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AS를 받고 아니면은 교체를 해야 돼요.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사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금속 화재 사건 같은 것들이 저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불이 났다가 났던 불이 거기 밀폐된 공간에 꽉 채워진 수소기체랑 반응을 해가지고 그냥 불로만 타는 게 아니라 펑 하고 터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그 배터리 화재는 굉장히 무서운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저 한 몇 달 전에 대한민국 저 국가 데이터 센터에 한번 불났죠? 불났죠. 그게 그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그 전원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대용량 서버는 정전되는 순간 정보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 대용량 서버 옆에는 항상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붙어 있어요. 외부 전원이 와도 혹시나 정전될까 싶어서 배터리를 연결해 준다고요. 그래서 딱 정전이 돼도 그걸로 바로 딱 스위치가 되게 하겠죠?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서 한번 몇 달 전에 정부 데이터 센터에 불러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죠. 하여튼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여기 물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시험 나온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를 꼭 외워야 해? 요거. 좋아. 됐죠? 고다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주면 돼? 지우사. 쓱쓱쓱쓱.
5. 그래서 바로 유기 전해질 용액 혹은 용매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 유기용매의 조건. 유기용매의 조건. 유기용매의 조건. 첫 번째. 스스로 수소결합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스스로 수소결합이 안 되는 유기용매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소결합 가능한 것들이 누가 있냐면 바로 말씀드린 H2O, 그 다음에 ROH, 이런 애를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하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물이 아니라 알코올이 들어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물, 알코올 모두 다 스스로 수소결합이 가능한 녀석들이죠. 스스로 수소결합이 가능한 용매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 이렇게 펑 하고 터진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스스로 수소결합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극성이 매우 커서 이온들이, 물론 여기서는 구경꾼이겠죠. 구경꾼 이온들이 잘 용해되어 있어야 합니다. 잘 용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분자식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원시적인 형태, 요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 많이 쓰는데 그냥 다 논문으로 알려져 있는 용매 중엔 대표적으로 이런 녀석들, 뭐 혹은 이런 녀석들, 이런 애들이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사용됐던 가장 원시적인 용매들입니다. 요즘은 이것보다 더 효율 좋은 것들로 다 대체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물질 하나하나가 다 특허가 걸려 있어요. 다 특허가 걸려 있어서 내가 회사에서 이런 거 써서 제품 만들려고 하잖아요. 어디선가 득달같이 변호사가 나타나서 로열티 주세요 하고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요즘은 코발트 안 쓸 수도 있어요. 다른 거 쓸 수도 있어요. 리튬 코발트 딱 쏘는 순간 어디선가 득달같이 전화가 와. 여보세요. 여기 어디 로펌인데요. 뭐 여기 바로 전화가 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것보다 더 좋은 효율이 좋은 원소를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 특징을 한번 보면, 자, 딱 봐도 극성이 크겠죠. 산소가 있고 탄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산소에 수소가 직접 붙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스스로 수소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화학적으로 수소 기체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주로 나타난다.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구경꾼 이온 역시 원래부터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큰 것을 사용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음이온 뚜시 하고 있는 애들 있죠. 음이온 뚜시 하고 있는 애들. 그러면 이 음이온들이 사실 써놓기만 했지 충전이나 방전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음이온이라고 치고 이런 음이온만 있어요? 다른 음이온들도 사실 많아요. 뭐 NO3 질산 음이온도 있고 뭐 Cl- 음이온들도 있는데 왜 하필 이걸 쓰냐고. 이걸 써야 리튬 양이온이 이러한 유기용매 속에서 잘 녹아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온들 중에 양이온이 유기용매 속에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기용매니까 그냥 육안으로 보면 얘네들은 뭐랑 똑같냐면 기름이야, 기름. 물이 아니고 유기용매니까 기름 같은 거라고. 그럼 여러분 원래 참기름이나 뭐 아니면은 들기름 이런 데는 소금이 녹아야 안 녹아요? 참기름에 소금 녹아야 안 녹아요? 참기름에 이온결합 물질 안 녹잖아요. 그런데 쟤는 기름인데 거기에 소금 같은 게 녹는 기름을 만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 원래 기름에 이온결합 물질이 잘 안 녹으니까 사용할 이온결합 물질 자체도 원래 기름 같은 데도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온결합 물질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찾은 게 이거야. 그래서 요에도 다 특허 걸려 있어. 다 특허 걸려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찾는 과정이 무슨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있긴 있어. 찾는 과정에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후배 중에 부겸이라고, 부겸이라고 그거 뭐야, 삼성화학 들어간 애가 있거든. 박사과정 뭐 박사까지 했던 애인데, 걔가 이제 오늘 나한테 전화가 와서 형 어디에 뭔가를 녹여야 되는데 잘 안 녹아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안 녹아요. 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받았겠지. 그럼 내가 그래? 그럼 거기에 양이온 사이즈 큰 거하고, 그러니까 음이온 사이즈 큰 거하고 양이온 사이즈 작은 걸로 조합해봐. 그럼 잘 섞여. 했더니 걔가 막 해보더니 나중에 형 돼요! 형 어떻게 된 거였어? 형 어떻게 그런 거까지 다 알아요? 그랬더니 책에 나와. 책에 나옵니다. 이런 거 쓰면 잘 녹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책 찾으면 얘가 왜 잘 녹는지 있어. 근데 그런 것까지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라 뭐 그것까지는 뭐 근데 어렵진 않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 근데 뭐 그냥 뭐 잘 녹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특허가 잡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것이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두시라 이런 말이죠.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미트디트 문제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서울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문제도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카이스트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